할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강의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동화 수업을 하나 기획을 했는데요. 동화를 독일어로 읽고, 보고, 듣고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어 제목을 먼저 보시면 Deutsche Märchen 이렇게 나와 있죠. 독일어 동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und Sie verstehen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이해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헨젤 und 그레텔이라고 해서 우리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는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과자집 떠오르시고요. 그런 거 한번 우리가 독일어로 진짜 들어볼 건데요. 우리가 이 동화는요, 두 가지 레벨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급 레벨이 아주 초급 아인스 정도의 레벨하고 우리 미텔슈투페라고 해서 아인스 2 정도에 해당하는 레벨로 두 가지 문장으로 두 가지 텍스트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동화에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휘들이 나옵니다. 요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r Bruder, 형제 또는 뭐 형, 남동생, 오빠 다 되는 단어이죠. Die Schwester, 요거의 반대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R이라고 표시된 것은 남성 명사 dia의 줄임말이고요. A라고 표시된 것은 D의 줄임말, 여성 명사를 표기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eines Tages, 어느 날이라는 뜻인데요. 어느 날, 한 날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부정관사 ein이 붙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라는 의미가 있고요. 한 날이라고 하면 ein Tag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eines Tages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정관사 Tag은 남성이고요. 부정관사 남성 1, 2, 3, 4격 복습을 해보자면 ein, eines, einem, einen 이렇게 해서 이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날은 날인데 그 날 둘 중 의 어느 날이라고 해서 의가 바로 이격이잖아요. 이런 설명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어느 날이라고 하면 부사처럼 eines Tages로 고정되어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가 나옵니다. sterben, 죽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 친엄마가 이제 돌아가셔서 새엄마를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sterben 동사가 이제 동화에서는 과거형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에서는 우리가 과거 시제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ringen 동사는 데려오다라는 동사인데 얘도 과거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등장 인물이죠. die Stiefmutter, 계모, 새엄마가 나올 거고요. 집이라는 단어, das Haus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라고 하면요, 우리 nach Hause를 쓰죠. 원래는 nach라는 전치사는 어떤 나라로, 어떤 도시로 간다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인데 집은 나라나 도시가 아닌데도 예외적으로 nach Hause 해서 집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장소를 쓸 땐 to를 쓰지만 to house는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정지해 있음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니까 따로 둘 다 외워두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nach Hause 하면 집으로 가는 거고 집에 머물러 있으면 to house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동사 mögen, 좋아하다 동사에 또 과거형도 나올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 정도 어휘를 살펴본 다음에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전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Hänsel und Gretel waren Bruder und Schwester. Eines Tages starb ihre Mutter. Also brachte ihr Vater eine neue Stiefmutter nach Hause. Sie mochte aber Hänsel und Gretel nicht.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어휘를 살펴봤는데 그런 어휘들이 이제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Bruder, Schwester 보이고요. eines Tages, 어느 날 나왔었고요. 아까 죽다라는 동사는 sterben인데 과거형이 star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문장씩 뜯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Hänsel und Gretel, 헨젤과 그레텔, 은는이가 붙으면 우리 주어인 거 아시죠? 얘가 주어고요. waren이란 동사가 나옵니다. war은 어디서 왔나요? 네, war에서 왔습니다. 뭐뭐였다라는 과거 시제인데요. sein 동사가 원형이죠. 뭐뭐이다는 sein이고 였다 war인데 war 뒤에 en 붙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과거형은요, 기본형이 항상 있어요. war라는 게 기본형인데 주어가 ich, 나는이거나 아니면 er, sie, es, 3인칭 단수일 때 그냥 war 그대로 씁니다. 더 이상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주어가 이렇게 3인칭 복수일 때는 en을 붙여서 마치 동사 원형처럼 보이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과거도 인칭 변화가 있는데 주어가 복수면 en을 붙여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뭐뭐였습니다가 되고요. 주격 보어로는
Bruder und Schwester.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형제와 자매, 남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Bruder의 복수형은요. Brüder, Schwester는 Schwestern 이렇게 n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Bruder und Schwester라고 하면 남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은 헨젤과 그레텔은 남매였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eines Tages, 어느 날 우리 어휘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starb, 동사가 나오네요. 우리 평서문에서는요. 주어가 첫 번째 자리에 있어도 아니면 그 뒤로 가도 동사는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 성분이 나오더라도 평서문에서 동사는 두 번째. 그래서 eines Tages, 부사가 먼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형태로 도치되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starb 하면 죽었다라는 과거 시제이고요. 동사 원형은 우리 어휘에서 봤었던 sterben 동사가 있습니다. 과거형은 starb. 그런데 gestorben 요거는 과거 분사 pp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와 있진 않지만 한번 pp도 불규칙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누가 죽었을까요? ihre Mutter.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느 날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실 이 이어라고 하면은요. 소유관사 그녀의란 뜻도 있고 그들의라는 뜻도 있고요. 쟤를 대문자로 쓰면 당신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대문자는 일단 아니니까 그녀의 아니면 그들의일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녀의라고 안 하고 그들의라고 해석했을까요? 앞에 나온 게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어머니겠죠. 그래서 그들의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 소유관사는 독일어에서는 어미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미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초급에서는 소유관사, 뭐 나의, mine, 너의, dein 이런 거 다음에 여성명사 꾸며줄 경우에 e를 붙인다. 이 정도로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명사, Mutter, 엄마가 나오니까 ihre Mutter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고요. 여성 1격이기 때문에 a가 붙었습니다. 왜 1격이냐면 그들의 어머니가 은는 이가 붙으면 1격이죠. 여성 1격 어미 변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소유관사는 부정관사와 같은 어미 변화를 해요. 부정관사 여성 1격이 eine 이렇게 된다면 이어 뒤에 붙는 어미도 ihre 이렇게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ihre Mutter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also 부사 나왔네요. 따라서 그래서라는 뜻이고요. 이게 인과관계가 분명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동사는 brachte. 이제 동사 두 번째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데리고 왔다. 동사 원형은 bringen. 과거는 brachte, pp는 gebracht.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brachte 뒤에 n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주어가 복수가 아니란 얘기. ich 아니면 er, sie, es라는 거죠. 근데 주어는 누구냐면 ihr Vater. 이번에는 그녀의 아니고 그들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죠. 주어는 ihr Vater,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인칭대명사를 바꾸자면 e어에 해당할 거예요. 그는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어미 변화 없습니다. brachte, t 붙이고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를? eine neue Stiefmutter. eine, 한 사람의, neu 하면 새로운이죠. Stiefmutter, 계모였습니다. 한 사람의 새로운 새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인데요. 새엄마는 Stiefmutter, 복수는 Mutter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계부는 새아빠는 Stiefvater, 복수는 Vater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뒤에 에 변화한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어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정관사가 붙게 되면 많은 형용사 어미 변화 종류가 있죠. 강변화, 약변화, 혼합변화가 있는데 부정관사 붙으면 혼합변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걔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사격, 엄마니까 Stiefmutter, 여성이니까 이렇게 여성 사격어미 A를 붙이게 됩니다. 혼합변화 여성 사격이라서 애가 붙었다. 근데 이런 설명이 너무 어려우시면 여기에다가 아무런 형용사를 다 집어넣으셔도 A가 붙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eine schöne, eine gute, eine schlechte, eine nette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용사가 붙어도요. eine 다음에 여성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형용사는 A가 붙어서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nach Hause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집으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이라는 단어는 house로 알고 계실 거예요. 복수는 Häuser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ach라고 하면은 어디로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나라나 도시한테만 쓴다. 근데 집이라는
특이한 장소 얘만 nach Hause 집으로 간다고 할 때 뭐 su를 쓰지 않고 nach를 쓴다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 뒤에 에가 붙었어요. 이건 예전의 문법인데요. 남성이나 중성이 삼격으로 쓰이게 되면 그 명사 뒤에도 에를 붙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많이 사라졌지만 집이라는 명사 nach Hause, zu Hause 여기서는 많이 아직도 남아있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nach Hause라고 써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e를 붙이는 걸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nach Haus 또는 nach Hause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집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리고 오셨다.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 문장인데요. sie 그녀는일 거예요. 왜 제가 그녀는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여기가 n으로 안 끝났죠. 여기에 n이 붙었으면 주어가 복수였을 텐데 그들은 이었을 텐데 그녀가 mochte는요. mögen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일까요? 아까 나왔던 eine neue Stiefmutter가 되겠죠. 그 계모가 새엄마가 좋아했다. aber 그러나 Hänsel und Gretel을 nicht 안 좋아했다네요. 그러나 그녀는 그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nicht의 위치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하다를 부정할 때, 즉 동사를 부정할 때 아니면 전체 문장을 부정할 때 nicht는요. 이렇게 맨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ie mochte aber Hänsel und Gretel nich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정어, 동사 부정할 때는 nicht를 맨 뒤에다 쓰는구나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고요. 우리가 한 문장씩 천천히 한번 다시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Hänsel und Gretel waren Bruder und Schwester. Eines Tages starb ihre Mutter. Also brachte ihr Vater eine neue Stiefmutter nach Hause. Sie mochte aber Hänsel und Gretel nicht. 네, 잘 듣고 오셨나요? 이제 다음 레벨입니다. Mittelstufe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초중급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휘들이 나옵니다. 아까 Bruder und Schwester를 Geschwister 복수명사를 썼고요. arm 하면 가난한, glücklich 행복한 이런 형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sterben 동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versterben 이라는 동사도 보일 거고요. plötzlich 갑자기라는 부사도 나오고요. bekommen 얻다, 받다 이런 동사 과거형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sich sorgen 이라는 제기동사 그리고 전치사 수반 동사가 나옵니다. 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sich sorgen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Hänsel und Gretel waren Geschwister. Sie waren arm, aber glücklich. Eines Tages verstarb plötzlich ihre Mutter. Sie bekamen eine neue Stiefmutter. Die Stiefmutter sorgte sich aber nicht um Hänsel und Gretel. 네, 여기까지요. 조금 문장이 길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Geschwister 보이고요. glücklich, verstarb 바로 versterben의 동사 과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 한 문장씩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Hänsel und Gretel waren. 이거는 비슷하네요. 헨젤과 그레텔은 Geschwister 주격 보어로 이제 형제, 자매, 남매가 다 되는데 여기서는 남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헨젤과 그레텔은 남매였습니다. 그래서 Bruder und Schwester를 한마디로 Geschwister. 원래는 얘가요 중성이긴 하지만 중성으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복수로 많이 쓰이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헨젤과 그레텔은 남매였어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 Sie waren. 여기서 Sie는요 당신은일까요? 그녀는일까요? 그들은일까요? 앞에 나온 게 헨젤과 그레텔밖에 없었으니까 당신은이 나오면 이상할 거고요. 아무리 대문자여도 첫 번째 문장, 첫 번째는 당연히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아니고 그녀는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waren 동사 어미 변화를 보니까 war가 아니죠. war였으면 제가 그녀는이라고 해석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헨젤과 그레텔을 이야기하겠죠. 가난했습니다. aber 그러나라는 부사고요. glücklich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eines Tages 아까 배웠습니다. 부사 취급한다 그랬죠. 어느 날 그 다음 나와야 될 것은
동사죠. 그렇죠? versterben 동사의 과거, verstarb, 피피는 verstorben입니다. 사망했다. 우리도 죽다라는 표현도 있고 사망하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요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 약간 돌아가셨다, 조금 더 이렇게 공식적인 표현, offiziell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plötzlich, 갑자기. 누가? ihre Mutter. 아까처럼 ihre 어미 변화한 거 확인하셨죠? 얘도 그녀의가 아니라 그들의가 되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sie, 그녀는, 그들은, 당신은 중에서 뭘까요? bekamen, in 붙었으니까 그들은이겠죠.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동사가 되고요. bekommen 동사 원형, 과거는 become, m이 하나 사라졌어요. pp는 bekommen, 동사 원형하고 pp랑 똑같네요. 그렇죠? 어느 날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eine neue Stiefmutter, 한 새로운 계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얻었다, 누구를? 그래서 사격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너희 뒤에 a 붙인 거 형용사 어미 변화, 혼합 변화 여성 사격 어미죠. 그거랑 똑같이 어미 변화했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들은 한 새로운 계모를 얻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인데요. Die Stiefmutter. 아까 einen neue Stiefmutter라고 해서 부정관사 나왔었죠. 한 계모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정관사 D로 받았어요. 한 계모를 얻었는데 그 계모가 이렇게 받아줘야 되니까 이, 그, 저에 해당하는 이번에는 정관사가 나온 거고요. 그 계모는 주어고요. 여성 1격 정관사 D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뭐냐 하고 봤더니 sorgt sich 우리가 여휘에서 봤던 거죠. sich sorgen 사격하면 다음에 나오는 개를 돌보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규칙 동사입니다. sorgen, sorgte, gesorgt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예문을 한번 통해서 어떻게 쓰이나 볼게요. meine Eltern, 나의 부모님은 sorgen sich, 돌보신다. meine Kinder, 누구를? 내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이 봐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은 du sorgst dich, du sorgst dich 이렇게 돼 있네요. 너는 돌본다, den Vater, 네가 아빠를 돌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den 나와 있는 거 그리고 meine Kinder 나와 있는 거 이 사격집의 전치사여서 그렇겠죠. 얘는 die Stiefmutter가 3인칭 단수주어기 때문에 sorgten 하지 않고 sorgte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aber, 그러나 나왔고요. 이번에는 니시트가 맨 뒤에 없네요. 니시트가 어디 나와 있나 봤더니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전치사구가 있을 때는 아무리 전체 부정, 동사 부정일지라도 전치사구 앞에 니시트를 써주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시트 맨 뒤에 있지 않고 이라는 이 전치사 앞에 니시트가 딱 나와 있어요. 그 새엄마는 그러나 헨젤과 그레텔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마지막 문장이었고요. 이제 한 번씩 쭉 천천히 글 따라가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Hänsel und Gretel waren Geschwister. Sie waren arm, aber glücklich. Eines Tages verstarb plötzlich ihre Mutter. Sie bekamen eine neue Stiefmutter. Die Stiefmutter sorgte sich aber nicht um Hänsel und Gretel. 네, 잘 듣고 오셨나요? 여기까지가 우리 텍스트는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정리하는 시간을 살짝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휘 확장하기라고 해서 이제 아주 초급에 나왔던 단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미틀슈투프에서 어떤 단어들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죽다, 사망하다라는 동사가 sterben도 있지만 versterben도 있구나. 그래서 동사 두 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과거형은 starb이었죠. 그 다음에 누구를 돌보다라는 동사가 조금 어려워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um이 없으면 sich sorgen 하면 걱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치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를 돌보다, 케어하다 아니면 뭐 잘 관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좀 동사가 같은 동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sich kümmeran이라는 동사도 있어요. 똑같은 전치사 um을 쓰고요. 누구를 돌보다라고 할 때 sich sorgen도 쓰지만 sich kümmeran도 쓰는구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동의어 하나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1강 첫 페이지 헨젤과 그레텔 첫 페이지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 2강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2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Tschüss!